안녕하세요, 양우람 인스트럭터입니다. 로마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페라리 로마라는 차를 저희가 만나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와 있는데요. 로마라는 이름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페라리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차들의 지역명이 들어갔던 경우 보면은 마라넬로, 모데나, 로마라는 이름을 넣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이 차는 뭔가가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게 하는 이름이에요. 사실 458 이탈리아라는 차도 있었습니다. 나라의 이름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페라리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라는 이름보다도 더 이탈리아인에게 있어서는 로마 제국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름이 바로 로마라는 그 두 글자이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너무나 궁금해지거든요.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같이 가요. 이 문을 통과하면 로마라는 차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조두현 PD는 로마라는 페라리 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어떤 차일 것 같으세요? 여행용 차. 네. 네, 그쵸. 뭔가 어쨌든 지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로마라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게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뭘까요, 대체? 상징 아닐까요? 상징이죠. 이탈리아 하면 로마 제국부터. 그러니까요. 되게 많은 지금 유명한 그쵸. 도시들이 있지만 그쵸. 그래도 이탈리아 하면 먼저 딱 떠오르는 네. 게 저는 로마예요. 로마 하면은 옛날 로마 제국의 그런 명예와 권력도 얘기가 되고, 그리고 정말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엄청난 기술, 예술가들이, 수많은 예술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기술과 예술과 어떤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이 함축된 도시가 로마인 것 같아요. 자동차에다가 그 이름을 붙였다? 그러면 그런 요소들이 그 차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실제로 지금 레드카펫이 여기 깔려 있는데, 로마 차를 이탈리아에서 작년 말에 이제 런칭을 했을 때, 전 세계 런칭을 했을 때, 페라리의 대표가 그 퀴리넬리 궁전에 가가지고 차를 한 대 딱 가져가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여줬다고 해요. 이 차가 바로 우리가 만든 로마라는 차입니다 하고, 포르토피노에다가 껍데기 씌운 차일 것만 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 엔트리라고 볼 수 있었던 그 포르토피노의 형제차와 같은 그런 차를 만들어 놓고 로마라는 엄청난 이름을 붙였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차를 궁금해하게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로마라는 이름을 가진 페라리는 어떤 페라리일까? 요즘에 이 정도 성능을 가진 차들의 디자인을 역행하고 있어요. 보란듯이 반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봤던 그 페라리의 디자인이랑 좀 완전 색깔이 다른데. 그러니까는 구멍을 막 뚫고 면으로 막 다운포스를 만들어내고 F1 기술을 막 집어넣고 해서 어떻게든 기술적인 걸 접목을 시켰던 디자인을 해왔던 페라리, 그리고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이 차는 대리석 조각상을 생각나게, 그러니까는 구멍도 최소화했고 뭔가 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유럽의 박물관에 가보면 대리석 조각상을 보면은 피부 같거든요. 사람 피부 같아요. 분명히 돌인데, 이 차도 분명히 메탈 재질인데 마치 살결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면 처리가 돼 있고, 그래서 실외에서도 그렇고 이쪽 리어 핸더로 사이드랑 쫙 한번 보면 실외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대세는 뭔가를 자꾸 빼낸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의 완성은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라는 말도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정말 그거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차고, 차에 뭔가 구멍이 없네. 네,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기 역학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구멍을 뚫고. 그렇죠. 812 우리 찍었던 거 생각해보면 여기 샥 뚫려 있었고 리어 핸더도 샥 뚫려 있었고, 그거를 이게 어떻게든 덮었단 말이죠. 대리석 조각상을 정말 예술가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탈리아 예술가가 르네상스 시대에 빚어놓은 것 같은 그런 살결을 갖고 있는 차예요. 살결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일단은 짧게 해주세요. 지금 본인도 모르게 눈으로 지금 먼저 갔죠. 여기에 지금 이 그냥 차는 시선이 가네. 역시 정말 생명력이 있는 것 같은, 살아있는 창조물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차인데, 앞으로 이렇게 굳이 따지자면 트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추가돼서 나와 있는 검은색 패널, 그리고 뒤쪽으로 정말 눈꺼풀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단차가 나 있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LED의 DRL을 통해서 이 차가 그냥 기계가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이 디자인은요, 이쪽으로 와보시면 되게 신기하게도 뒤쪽 쿼터 글래스에도 약간 눈매 같은 디자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보시면 아래는 검은색으로 위에는 흰색으로 차체 바디색으로 했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뒤쪽으로 이어지는 뭔가 흘겨지는, 뒤쪽으로 흘겨지는 디자인을 추가를 해서 더 이 차가 어딘지 모르게 눈을 생각하게 해요.
이 차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노즈가 상당히 뾰족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물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지만 여기 라디에이터 이 하단 이제 하단부 그릴이 옆으로 빠져나가는 이 룸메 보시면 사람의 눈이죠. 네, 사람의 눈매와 아주 흡사하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서 이 차는 전체적으로 표정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게 전체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있다. 지켜보고 있다. 누군가를. 네. 가운데가 이렇게 파워돔처럼 상당히 굴곡이죠. 튀어나와 있어요. 특히 각지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의도가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250 GT, 페라리의 50년대와 60년대를 풍미하던 레이스카 그리고 그 GT카 상용차가 250 GT라는 차가 있었는데 그 차에서 따온 디자인입니다. 250 GT는 엘사. 엘사, 네. 그 겨울왕국 엘사 말고 이탈리아의 L 브랜드가 있죠. 그 브랜드가 태어난 배경이 페라리 250 GT를 가지고 자존심을 상한 어떤 이제 트랙터 회사의 주인께서 우리도 우리 거 만들자 하고 엘사를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그 250 GT를 이 차의 얼굴에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그때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엘사라는 그 브랜드의 디자인을 생각해 보면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여기저기 구멍 투성이고 각투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차를 딱 보면 그렇게 만들었구나. 근데 이건 예술이거든. 약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자동차를 가지고 예술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페라리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배경 화면을 잠깐만 보시면 이탈리아의 50년대와 60년대의 그 부흥기 그러네요. 네, 그때를 다시 한번 느껴보자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만들어진 차예요. 그래서 그때 페라리에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GT카, 럭셔리하고 힘이 좋았던 GT카인 250 GT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후드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양쪽 헤드라이트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런 벌키한 양쪽 핸더와 후드의 이런 양쪽의 라인 역시 250 GT에서 많이 가져온 부분, 또한 몬차 SP에서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이제 디자인 스케치를 할 때 그릴을 처음에 그렇게 신경을 쓸까요? 그릴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릴이 거의 상징적인 거 아니에요? 네. BMW만 보더라도 상징적이죠. 키드니 그릴이라고 해가지고 그쵸. 시그니처로 뭔가 내세울 수 있는 디자인 요소가 맞아요. 네. 보통 그릴에 다 집중이 되어 있고 네. 페이스리프트 차들을 보더라도 헤드라이트나 그릴에 변화를 줘서 맞습니다. 많이 그런데 변화를 이 깨야죠. 차는 근데 뭔가 다르죠. 이건 그릴이 뭔가 일체형 같네요. 네. 그러니까 그릴은 디자인에 있어서 그릴의 디테일이나 그릴의 모양이 차의 헤리티지나 성격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디자인을 할 때 그릴은 그냥 어떤 없는 구멍으로 전체적인 디자인을 하거든요. 기초 디자인을 할 때는 그릴의 그 살을 더 강조한 것 같아요. 오히려 최대한 이 차의 구멍을 적게 내고 싶었던 디자이너의 생각, 그리고 이 직사각의 비율이나 모양을 보면 언제가 생각나냐면 과거에 그 250 GT 때의 그 그릴이라든지 그 이후에도 308 GTB라든지 페라리의 아주 역사가 담긴 그런 차들의 이런 그 직사각의 그릴이 딱 이 모양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양을 내보여버린,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도 거의 단차가 없이 만들어가지고 이 차 전체적으로 기계라기보다는 조각과 같은, 뭔가 조형물과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어 놓은 게 로마의 특징입니다. 다른 페라리들에 비해서, 특히 다른 8기통 페라리들에 비해서 에어로 역할을 하는 그런 면이라든지 곡선이 거의 보이지를 않아요. 제1 목표는 예쁨이다, 아름다움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테일램프는 마치 귀금속에 루비를 이렇게 물고 있는 귀금속과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더욱더 아마 많은 여성 오너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을까 싶고요. 디퓨저도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들은 사실은 디퓨저 역할을 하는 모양은 아닙니다. 에어로의 역할을 하는 건 리어에서 이 숨겨져 있는 스포일러 뿐이거든요. 그게 스포일러예요? 네, 스포일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딱 올라오나 보네요. 맞습니다. 95kg의 다운포스, 그러니까는 250km로 달릴 때 차가 95kg이라는 큰 그 무게가 차를 더 눌러주도록 만들어놨고, 그거는 아까 앞쪽에서 살펴보셨을 때 보셨던 아래쪽에 이제 스플리터가 상당히 커다랗게 이제 자리를 하고 있고요. 뒤쪽에서는 숨겨져 있는 이 가변 스포일러가
튀어나오면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제 안이 좀 궁금한데. 아니 궁금하죠. 네. 밖이 이렇게 이쁜데 안은 또 그러니까. 어떨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문 도어 핸들 역시 그냥 튀어나온 거를 없애놨죠. 그냥 평면으로 만들어놨고 모든 것이 평면이에요. 자, 들어와 보시면 좋습니다. 네, 드디어 페라리 로마에 운전석에 착석을 했는데 너무 기대했던 순간이에요. 왜냐면 엄청 많은 것들이 새로 도입이 됐어요. 페라리를 제가 인스트럭터로서 일하면서 최근 페라리를 많이 타봤지만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듯한 그러한 기능적인 이런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고, 일단 스티어링 휠이 눈에 보이는데 이거는 SF90 스트레달레 그 1000마력에 이제 한 12억 한 100만 불 정도 하는 그 차량의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상위 모델의 스티어링 휠이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죠. 이 차에 맞아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디지털화가 돼 있어요. 아까 문손잡이부터 필요 없는 거는 그냥 다 없앴죠. 그냥 필요할 때만 나타나게 보이게끔 했는데, 이러한 버튼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원이 꺼 있을 때는 지금 없어지죠. 지금 보셨죠, 조명들이.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은 다 꺼지게 돼 있고, 조명 켜면 이렇게 쑥 들어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존재를 드러내게 하는, 그렇지 않을 때는 평면으로 다 숨겨놓는 그런 아주 단순한 그런 디자인을 실내에도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조수석이나 운전석이나 이제 이 차는 아까 여행을 생각하게 하는 이름이라고 조 PD가 하셨는데, 여행을 할 때 그냥 둘이서 이 공간을 공유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프론트에는 16인치의 엄청나게 커다란 이게 이렇게 랩이 되어 있는 이 계기판이, 풀 디지털 계기판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지금 완전 이게 평면이에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껐다가 다시 켜보면 네,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8.4인치의 컨트롤러로, 디지털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기능을 수행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이제 페라리가 영화에 등장할 때나 이럴 때 보면 기어봉이 이렇게 있고 게이트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크롬으로 딱 이렇게 그 시프터 그 부분이 만들어져 있고, 클러치를 누르면서 그걸 이렇게 그 구멍에 끼워서 맞춰 넣는 기분에는 어떨까, 되게 저는 어렸을 때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시프트 와이어로 전자적으로 이제 변속을 하게 만들면서 이제 그런 꿈은 아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되살려냈어요. 이렇게 후진 R이죠. 그리고 오토, 매뉴얼, 런치 컨트롤일 거예요. L은 아마. 네, 이런 식으로 디자인 자체는 과거의 것을 그대로 따왔고, 하지만 컨트롤링 자체는 또 미래적인 컨트롤로 이렇게 차를 조절할 수 있게끔, 그 재미를 느끼게끔 해준 게 페라리 로마입니다.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은 지금 변속 패들이랑 깜빡이가 이렇게 마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페라리의 스티어링 휠의 꽃은 마네티노였어요. 작은 스위치라는 뜻인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 웻, 컴포트, 스포트, 레이스, 그리고 ESC 오프, 네, 이렇게 5가지 주행 모드가 지원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디지털로 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마치 F1 자동차의 스티어링 휠처럼 좀 기계적으로 이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었지만, 그런 걸 과감히 버렸다는 그런 도전에도 저는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뭔가 차가 전반적으로 친절해진 느낌입니다. 맞아요. 친절해지면서 예뻐지고 친절해지고 새로운 거를 엄청나게 도입을 했는데, 그게 정말 편안함을 더 배가시키는, 그래서 그랜드 투어링이죠. GT카로서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외부 디자인과 실내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일 수도 있어요. 이 차의 진짜 매력은요. 몸무게는 훨씬 더 가벼워졌어요. 자료마다 다르지만 포르토피노보다 75kg 정도 가벼워졌다고 하거든요. 사람 한 명이, 성인 남자 한 명이 내린 것 같은 그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포르토피노의 전 모델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캘리포니아 T라는 모델이었었는데, 이미 포르토피노 만들 때 최고의 기술력을 도입해가지고 그 전 모델인 캘리포니아 T보다 80kg을 줄였었어요. 2번 뛰어넘다 보니까 75 플러스 80이면 155죠. 이 차의 기계적인 매력이 더욱더 배가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엔진이나 엔진룸 자체는 포르토피노에서 그냥 거의 복붙한 것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보기에는. F154 엔진이에요. 올해 엔진상 4번 연속 받았던 엔진. 포르토피노보다 출력이 600마력에서 620마력으로 20마력이 추가가 됐어요. 20마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 2가지의 이제 일을 페라리에서 했는데, 튜닝 하시는 분들이 하이캠이라고 말하는, 엔진이 더 큰 힘을 내려면 공기를 많이 흡입해서 그거를 폭발시키면 되는데, 더 많이 흡입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단순하게 그냥 터보 부스트를 올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만 하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페라리에서는 공기를 흡입하는 데 있어서 그 문을 열었다 닫는 그 장치가 있어요. 캠이라는 장치, 캠 샤프트인데 그 캠 샤프트의 그 모양을 바꿔가지고 그 공기를 흡입하고 또 내뿜는 그 시간을 길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양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저 포르토피노에 비해서 그렇게 엔진도 업데이트가 됐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미션이에요. 이 힘을 얼마나 잘 쓸 수 있게 해주는지가 바로 미션일 텐데, 그 미션이 포르토피노에서 온 게 아니라 SF90 스트레달레, 아까 말씀드렸던 1000마력짜리 페라리 그 차에서 가지고 온 8단 미션이 들어있습니다. 8단 미션. 이런 GT카에서는 편안하게 장거리를 갈 때는 기어비가 길수록 좋거든요. 여유 있게 그냥 낮은 RPM으로 갈 수 있게. 하지만 7단에 그게 한계가 정해져 버리면 어쩔 수 없이 진동이나 소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느끼고 싶지 않을 때에도요. 하지만 8단까지 추가됨으로 인해서 분명히 그 기어비가 더 여유가 있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GT에 어울리는 차로 만들어진 로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전시장 시승 행사장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탈리아어가 막 써 있었는데, 라 누오바 돌체 비타. 누오바는 새로운이라는 뜻이고, 돌체 비타는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면 즐거운 인생, 달콤한 인생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사실 1950년대와 60년대에 이탈리아 그리고 로마를 풍미했던 어떤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난 다음에 이탈리아가 이제 많이 주춤해 있었겠죠. 패전국이 됐으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정권도 바뀌고 정식으로 바뀌면서 이탈리아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예술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이런 혁신들이 마구마구 이렇게 펼쳐져 나오면서 아주 부흥을 이뤘었던 그런 시기거든요. 마치 그때를 생각나게 하는 차예요. 네. 예술적으로도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기술적으로도 정말로 발전이 돼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러한 좋은 조건들,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고 잘 나가는 이러한 것들로 기계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마치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처럼 이 차를 가지고 다른 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라는 면에서 페라리 로마는 정말 특별한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맞아요. 없어서 저희가 일단은 나왔어요. 나와서 미처 하지 못한 얘기들이 좀 있어서 마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많은 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뒤에 보이는 행사장에서 저희 이제 방금 나왔습니다. 예약이 몇 대라고 그랬죠? 계약이? 아까 제가 잠깐 물어봤는데 이미 가격도 공개가 되지 안 했죠, 않았어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00대? 그죠. 100대 넘게 넘는다고 사전 계약이 하는데 됐다고 하더라고요. 페라리 단일 모델이 100대가 넘게 시작을 끊는다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해외 사례를 보면 포르토피노보다 당연히 비싸겠죠. 왜냐면 지금 뚜껑이 열리고 안 열리고 문제가 아니라 들어간 기술이나 디자인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정도 가격대인데도 그럼 뭐 3억 넘겠죠. 기본적으로 가다 보면. 조두현 PD는 어떤 부분이 제일 좀 기억에 남으세요? 기능에 있어서. 저 아까 이렇게 설명하시다가 깜짝 놀랐던 게 이게 리어 스포일러라고요? 그쵸? 그냥 유리의 연장인 것 같은데 저게 또 수동으로는 절대 안 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적 완전체 상태를 지키되 급 브레이크나 코너나 상황에 따라서 2단계로 펴지거든요. 네, 그래서 135도까지 뒷유리랑 각도를 이루면서 펴진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뒷좌석이라든지 트렁크를 보여드리지는 못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조두현 PD가 로마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뭐가 생각나느냐 하셨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여행이 생각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GT카기도 하고 뭐가 됐든 장거리 여행을 위한 고성능 차일 테니, 그렇다면은 짐 싣는 공간은 어떨까? 네. 그리고 사람이 같이 탔을 때 동행자가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어떨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긴 했는데 저런 차는 네, 엄청나다는 건 뭐 알겠는데 여유로워 보이진 않았어요. 네, 저런 차는 진짜 여행을 저걸로 떠나면 어떨까? 근데 사실 페라리는 원래는 장거리 여행 떠난 차라는 건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죠. 뭐 전에 FF라든지 GT4 루소 같은 슈팅 브레이크 차가 나오면서 GT도 이제 커버를 하는 브랜드가 됐는데, 저랑 조피디는 얼마 전에 5,500km 캐나다 진짜 한 10일 동안 GT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 차는 너무 작죠, 사실. 네, 하지만 저 페라리 로마라는 차는 페라리 라인업에서 그런 며칠씩의 이제 이어지는 여행보다도 그냥
당일치기의 여유로운 교회 드라이브, 네, 그런 거를 아주 멋지고 풍족하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차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뒷좌석도 영상을 보면은 상당히 좁고요. 트렁크 공간도 다른 차랑 이제 리터로 해서 비교해 보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좀 며칠씩 되는 여행을 하시려면 GTC4 루소라는 또 선택지가 있는 것이고, 저 차는 이제 오피셜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뭔가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입은 채로 갑자기 나 드라이브 가고 싶은데 하면 책 한 권 딱 들고 훌쩍 떠날 수 있는 그런 당일치기에 잘 어울리는 그런 GT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포르토피노보다 커졌거든요, 차는. 근데 뒷좌석 공간이, 실내 공간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7cm 커진 거는 전부 다 앞에 주둥이로 간 거 아닌가. 저희가 원래 이 코로나 사태만 아니면 3월에 이탈리아 그랜드 투어링을 그죠, 계획을 하고 계획돼 있었어요. 있었죠, 원래. 예, 원래대로라면은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 캐나다 마지막 편에 예고했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또 다른 로드 여행 트립을 모험. 예, 이탈리아로 잡고 계획을 하고 있었죠. 네. 근데 아쉽게도 네, 일단은 뭐 취소는 아니고 저희 로드 트립은 잠시 연기를 했는데요. 저희는 이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이탈리아로 맞습니다. 떠날 텐데, 그때 아마 우리가 운이 좋다면 그렇죠. 이 차를 이탈리아 좋은 거에서 현지에서 그거 못하는 거 아니야? 예, 한번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좀 네, 맞습니다. 그런 기대라도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하면서 이 지금 어려운 시국을 잘 버텨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그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